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ETF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소수의 ETF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요즘은 여러 ETF를 조합해서 투자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올드한 슈드만 고집하고 계신가요? 한때 슈드는 노후를 책임질 ETF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대표 ETF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ETF 시장은 훨씬 다채로워졌습니다. 공격, 방어, 기존 ETF의 단점을 보호한 ETF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덕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 정교하게 짤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투자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ETF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나왔더라면 한 번쯤은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운용사들이 경쟁하면서 생긴 좋은 ETF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저는 배당 성장만 고집하는 올드한 구닥다리 슈드를 붙잡고 있는 건 앞으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돌아온 슈드 저승사자 컨셉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슈드 저승사자 컨셉을 들고 나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슈드에서 발길을 돌린 투자자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관세 단기 하락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슈드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물론 나는 10년, 20년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지나온 차트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QQQ, 스파이, 슈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ETF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라면 QQQ 아니면 스파이만 선택했을 겁니다. 혹시 변동성이 무서워서 슈드를 선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QQQ와 스파이는 슈드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 하락에 대한 두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시장은 결국 사이클이 타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버블이 터지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진다 해도 미국 지수를 더 저렴한 가격에 모아가는 건 장기 관점으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버블이 터지면 슈드 역시 자산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슈드도 저렴하게 모아가기 좋은 기회죠. 그렇다고 해서 슈드가 자산 회복까지 빠른 건 아닙니다. 이미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더라면 변동성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변동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 그리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 비중 관리입니다. 슈드는 배당 성장주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죠. 즉, 슈드를 투자하면서 주가가 크게 성장하게 기대하는 건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매출 금액,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기는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장성이 너무 높은 기업은 오히려 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브로드컴은 높은 주가 상승률로 배당률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편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슈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슈드를 다우존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슈드와 다우는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슈드를 다우존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면 사실상 TIA, ETF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런 혼동이 생긴 이유가 제 생각에는 국내 상장 ETF의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슈드가 엄청 핫했죠. 근데 거기서 생긴 ETF, 타미당, 미배당이라고 불리는 각 운용사의 미배당 이 ETF 이름 때문에 슈드가 다우존스랑 같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다우존스 ETF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과거, 현재 구성 변화입니다. 빨간색 밑줄을 보시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살아나온 기업, 녹색은 새롭게 합류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시장 트렌드가 크게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은 과연 슈드를 선택할지 다우를 선택할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억, 3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라면 슈드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일수록 변동성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0억에서 30억이 있다면 그 중에 10억만 슈드에 투자하더라도 연배당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던 포트폴리오 및 전략 공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총 자산이 10억이 조금 넘으신데 그 중에서 단 1억만 현금 흐름용 커브드콜 ETF를 투자해서 월 300만 원을 현금 흐름 만들어서 전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미 파이어족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QQQM이나 성장주로 채워 넣으셨죠. 물론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성장률은 슈드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라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주를 보완할 수 있는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넣는다면 전체 자산의 안정성과 성장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젊을 때 슈드를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젊을 때는 슈드로 자산을 쌓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당하고 성장에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젊을 때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서 집을 삽니다. 많은 대출을 내는 만큼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젊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자산이 상승할 것이라 믿고 보통 부동산을 투자하죠. 그래서 그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하지만 이 전략이 노후에도 똑같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결국 부동산도 리스크를 감수해서 미래 자산을 불려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수익률인데 변동성을 죽이는 슈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한 올바른 투자일까요? 배당과 배당 성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 흐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배당과 분배금은 결국 미래의 성장률을 미리 끌어와서 현금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커브드콜도 같은 원리예요. 그만큼 복리 효과가 줄어듭니다. 슈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기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슈드를 투자해야 한다면 차라리 앰플리파이 운용사의 DIBO 혹은 절세 계좌에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 상품들은 배당 성장주를 담으면서 동시에 현재 시장 트렌드 맞게 성장 자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자산은 커버드 콜 전략으로 운용해서 부족한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즉 SCH의 단점, 성장성을 보완해서 나온 ETF입니다. 실제로 디보와 슈드 성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두 ETF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2021년부터 모든 자산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슈드가 잠시 앞서다가 이후 현재는 디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슈드가 방어력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디보 하락률이 더 낮습니다. 또한 성장주도 일부 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보여주는 회복력 역시 슈드보다 디보가 더 뛰어납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배당 성장 주니까 괜찮아, 편입 편주를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ETF마다 어떤 종목을 담고 있고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각 종목의 차트 흐름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슈드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슈드가 가진 안정성 자체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기술주가 크게 오르고 있고 소외되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온다면 배당주에도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하면 배당주가 주가 자체가 좋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다만 QQQ, 스파이, 다이아처럼 단순히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와 달리 슈드는 배당 성장주 ETF입니다. 따라서 이걸 10년, 20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특히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현금 흐름형 ETF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2세대 커브드콜 JPQ와 슈드를 백테스트 해보면 JPQ가 슈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JPQ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QQQ, VO, 다이아 같은 지수 ETF는 본인 성향에 맞게 꾸준히 모아가면서 시장을 참여하시되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ETF는 슈드다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ETF로 슈드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ETF가 없을까? 라는 마인드로 시각을 열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